안녕하세요. 저는 티오리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올해 초에 회사 내부에서 세미나로 했던 내용인데, 오픈 TRS에도 이제 발표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열심히 봤던 타겟 중에 하나인 앵글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이랑 간단한 취약점 케이스 하나 정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제 합니다. 우선 앵글 라이브러리는 브라우저에 이제 관심 있으면 이제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네이티브 그래픽 레이어 엔진을 뜻하고요. 구글에서 이제 개발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앵글은 기본적으로 이제 웹GL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크롬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죠. 하는 역할을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오픈GL API를 이제 하드웨어 지원 API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런 라이브러리가 필요한지 이제 초창기 개발 배경을 보면은 윈도우즈 시스템의 경우 이제 오픈GL을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OS에서 밀어주는 그래픽 API가 따로 있죠. 이제 DirectX라고. 그리고 이제 실제 성능이라던가 이제 지원 면에 있어서도 DirectX가 윈도우즈 생태계에서는 더 좋기 때문에 네이티브 그래픽 API의 이제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 껍데기는 오픈GL이지만 내부적으로는 DirectX를 실행해 주도록 하는 게 이제 앵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윈도우즈를 위해서 개발이 되어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 운영체제마다 지원되는 그래픽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애플 제품군은 이제 애플이 본인들이 만든 메타를 밀어주고 있어서 메타를 사용하도록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앵글이 사실상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로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크롬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엣지는 이제 크로미움을 쓰고 파이어폭스랑 사파리에서도 앵글을 쓰고 있어서 사실상 메이저 브라우저가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중요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앵글이 크롬에서 꽤 좋은 공격 벡터라고 생각하는데,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주목받는 공격 벡터도 아니었고요. 이제 크롬 같은 경우 앵글은 GPU 프로세스에서 처리됩니다. 크롬의 GPU 프로세스는 일반 렌더러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익스플로잇을 하게 되면 이제 샌드박스를 탈출할 수 있는 벡터가 더 많아지겠죠. 또 크롬의 메이저 공격 벡터에는 파티션 얼록이라던가 오일펜, 미라클 포인터와 같은 최신 방어 기법이 적용되어 있는데, 앵글은 이제 익스플로잇 미티게이션이 거의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자바스크립트로 실행 가능한 공격 벡터라는 점도 이제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크롬에는 이제 스위프트 쉐이더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의 역할은 그래픽 API가 이제 사용 불가능한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로 이제 렌더링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앵글과는 별개의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저처럼 제일 앞단에서 이제 오픈GL API를 생성하는 이제 퍼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퍼저를 하나만 개발해도 이제 여러 플랫폼 백엔드랑 스위프트 쉐이더를 이제 동시에 퍼징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이 장점이라면, 여기 있는 내용은 앵글을 연구할 때 좀 챌린징한 그런 부분들인데, 우선 익스플로잇을 시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알려진 기법이나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처음 단계부터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 찾아보면 나오는 게 이제 16, 17년도에 폰트온에서 쓰였던 GPU 익스플로잇이 있는데, 이때는 그 NACL로 접근이 가능할 때라서 이제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고요. 그 다음 해에 이제 프로젝트 제로가 스위프트 쉐이더를 이제 익스플로이트한 보고서가 있긴 한데, 그나마 이제 가장 유사한 연구이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방법들을 이제 앵글에서도 이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이제 의문입니다. 앞에 그 보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 플랫폼 백엔드를 이제 지원한다는 거는 이제 백엔드별로 이제 작동하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실행되는 버그라던가 익스플로이트 기법도 이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저처럼 오픈GL이나 그래픽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코드를 이해하기도 어려웠고요. 특히 좀 깊게 가면은 그래픽 처리에 이제 구현체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파트죠. 그 앵글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그 렌더러 RC로 바운티를 지급했는데, 이제 올해 초에 상금이 올랐습니다. 그 GPU나 네트워크 프로세스와 같이 렌더러보다 조금 더 높은 권한의 프로세스에서 이제 발생하는 취약점의 경우 렌더러보다 더 많은 바운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케이스가 신설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앞에 슬라이드가 예전에 만들어둔 내용이고, 이번 달에 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크롬 바운티가 전체적으로 또 올랐더라고요. 보시면 하이 퀄리티 보고서가 이제 작년에 제가 제보했을 때 거의 2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만약 분석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상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앵글 그 분석을 시작하는 방법은 그 일반적으로 다른 크롬 버그들을 분석하는 방법과 이제 똑같고요. 라이브러리는 이제 당연히 오픈 소스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그 crbug.com 이슈 트래커에 찾아보면은 과거 취약점 사례들을 이제 공부할 수 있죠. 또 그 좀 더 패스트 팔로잉을 하고 싶은 분들은 게릿에서 새롭게 등록되는 커밋을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앵글 취약점은 일반적으로 아래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코드도 같이 커밋이 되는데, 테스트 코드는 그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왼쪽이 앵글 테스트 코드고 오른쪽이 이제 크롬에서 트리거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버전인데, 웹GL로 이제 거의 동일하게 이제 포팅할 수 있습니다. 이 버그 같은 경우 그 최근에 많이 나오는 트랜스폼 피드백 관련 버그인데, 지금은 그 이슈 트래커에서 이제 오픈됐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그 버그 커밋 되자마자 이제 트리거 시켜놓은 그런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코드가 있으면은 이제 포팅을 해서 아직 오픈이 안 된 버그들도 그 쉽게 크롬에서 트리거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제가 작년에 찾은 버그 중에 재밌었던 버그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은 CV20214066번인데, 인티저 언더플로우로 인해서 이제 와일드 카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다이렉트 X11 렌더러에서 이제 코드베이스에서 발생하는 버그라서 그 윈도우에서 트리거 되고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버그 찾을 때 퍼징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때는 그 코드도 같이 분석할 때라 이제 우연히 오디팅으로 찾은 버그입니다. 버그는 그 작년 11월 말에 이제 신고해서 12월 초에 이제 바로 패치가 됐는데, 실제로는 9월 정도에 찾은 버그이고요. 사실 그 익스플로잇을 해보려고 그 노력을 하다가 이제 잘 안 돼서 그냥 제보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뭔가 잘리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함수가 버그가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elements in buffer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 그대로 그 버퍼에 있는 엘리먼트 개수를 계산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draw arrays라는 이제 오픈GL API가 실행될 때 내부에서 호출이 되고요. 말 그대로 렌더링을 해주는 그런 함수죠. 그런데 이 연산 함수를 자세히 보면은 이제 우선 리턴 값이 signed int형이죠. 그리고 제일 아랫줄에 보시면은 이제 빼고 나누는 꽤 복잡한 연산을 하는데 이 수식을 보면서 이제 그냥 막연히 인티저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연산에 사용되는 값이 어디서 오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이제 값들이 대부분 설정 가능한 값이었고요. 버텍스 어트리브 포인터라는 이제 API를 통해서 이제 변수들이 바뀌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색상 속성을 지정해주는 API인데 이제 오픈GL 관련 API 설명을 굳이 자세히 안 하더라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연산 처음에 나오는 사이즈는 저희가 할당할 수 있는 버퍼의 크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오프셋이나 스트라이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얻어오는 값은 이제 아까 API를 통해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값인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리턴 값에 있는 연산식 중에서 분자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것만 보면은 미지수가 4개인 방정식이죠. 분모는 마지막에 나누는 역할이니까 빼버리고 수식에 뺄 셈이 많으니까 분자가 이제 0보다 작게 된다면은 이제 언더플로우가 생길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파라미터로 설정할 수 있는 값에는 약간의 제약 사항이 있었고요. 사이즈의 경우 이제 버퍼 사이즈라서 어느 정도 임의의 값을 줄 수 있고 오프셋도 이제 버퍼 크기 내에서 이제 허용되는 값을 쓸 수 있는데 스트라이드 같은 경우 1에서 255만큼만 허용되고요. 엘리먼트 사이즈도 이제 최대 4까지 밖에 허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공식을 만족하는 값이 있는지 브루트 포싱을 하다가 생각해보니 G3 같은 솔버를 사용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솔버를 이제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스크립트에 변수 4개를 지정을 해주고 각 변수마다 앞에서 나왔던 조건을 넣어주고요. 제일 아래 이제 이런 공식을 앞에 봤던 분자에 해당하는 공식을 이제 만족하는 해가 있는지 돌려봤더니 실제로 공식을 만족하는 해가 꽤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 중에 하나를 이제 사용한 건데 버퍼 사이즈가 1이고 뭐 스트라이드가 9, 오프셋이 8, 엘리먼트 사이즈가 4면은 이제 분자의 아까 연산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4바이트 정수형이기 때문에 이제 분자는 0x, FFFF, FFF2가 되고요. 이걸 이제 마지막에 분모인 스트라이드로 한 번 더 나누면은 이제 0x, 1c7, 1c7, 1c라는 값이 결과가 되게 됩니다. 언더플로우가 나서 값이 실제보다 훨씬 커진 거죠. 다음 이제 연산 결과를 사용하는 부분을 따라가 보면은 함수의 리턴 값은 이제 토탈 카운트라는 곳에 저장이 되죠.
그리고 이제 토탈 카운트가 이제 0보다 큰 경우 스토어 스태틱 어트리뷰트라는 메소드가 호출되는데, 이 메소드의 그 내부에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복사하는 이제 copy native vertex 데이터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메소드의 그 내부에서는 이런 그 반복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반복문의 카운트 값이 실제로 이제 연산 결과인 토탈 카운트를 사용하고요. 메모리를 복사할 때 이제 사용되는 소스나 데스티네이션 버퍼 크기는 앞에서 이제 할당했던 버퍼 사이즈가 아까 1이었죠. 버퍼 사이즈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할당된 값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크롬이 반복문을 처리하다가 버퍼가 부족해서 이제 55 리드로 디버거 화면에서 이제 나오는 것처럼 크래시가 나게 됩니다. 만약 그 소스 버퍼를 그 더 할당해 줄 수 있으면 데스티네이션 버퍼도 덮이게 되니까 이제 힙 오버플로우로도 이제 이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그 익스플로잇은 또 다른 그 난제였고요. 익스플로잇을 시도할 때 이제 어려웠던 점은 이 버그의 관건은 이제 토탈 카운트를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산에서 그 스트라이드가 분모고 나누는데 사용하니까 이제 클수록 결과값이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 작아지겠죠. 그런데 그 스트라이드가 최대값이 이제 제한이 있어서 제가 G3로 최대한 작게 만든 값이 여기 보시는 이 해들이고요. 결과값이 0x1010 101입니다. 이거보다는 이제 작게 만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솔버를 그 썼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제일 최소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또 이 버그가 이제 트리거되는 해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버퍼 사이즈가 그 1 또는 2인 경우에만 언더플로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힙 오버플로우를 잘 내려면은 이제 원하는 곳에 할당을 시키고 뭐 스프레이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버퍼 사이즈가 이제 워낙 작아서 어디에다가 그 할당되는지 예측이 되게 어려웠고요. 그리고 또 그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반복문이 문제없이 이제 돌아가려면 그 지금 세팅한 0x10101001 이 숫자만큼 이제 실제로는 16메가 정도 메모리인데, 이게 메모리가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제가 힙 스프레이를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봤는데 그 제일 큰 문제점이, 저는 그 맥에서 그 패러럴즈를 기본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힙 스프레이랑 관련된 뭔가 그 과부하적인 뭔가 그 스크립트를 돌리면 이제 자꾸 VM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게 그 익스플로잇을 짤 때뿐만 아니라 그 퍼징도 VM에서 이제 해보면은 어쩌다가 한 번씩 그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VM웨어에서 쉐이더가 VM 이스케이프 할 때 주요 공격 벡터 중에 하나죠. 저는 패러렐즈도 아마 그래픽 처리 쪽으로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보니까 뭔가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익스플로잇 시도할 때에는 이제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욕이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다가 이제 익스플로잇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패치는 그 제가 제시한 대로 됐는데, 체크드 뉴머릭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수정이 되었고요. 이 클래스는 그 최근에 앵글에서 정수 오버플로우나 그 언더플로우 버그를 고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데, 연산의 결과가 뭔가 언더플로우가 나서 이제 플래그가 세팅이 되면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value 디폴트 메소드에 인자에 설정해 놓은 기본 결과값을 리턴하고 이제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플로우가 나게 되면은
그 토탈 카운트가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버퍼가 복사되지 않고 루틴이 종료가 되도록 이제 수정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할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광고가 늦었는데 이제 관련 연구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앞에서 임준호 연구원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팀의 신정훈 연구원님이 이제 사파리에서 앵글 익스플로잇에 이제 성공한 내용이 블로그에도 있고, 이제 오늘 핵인더박스에서 아마 이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PU 공격 벡터 같은 경우에는 VM에서 퍼징하는 거랑 베어 메탈에서 퍼징하는 거랑 다르지 않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네,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고 하드웨어도 조금 타는 경우들이 있어서 크롬에서 근데 인자 같은 거를 조절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바꿀 수는 있고요. 하드웨어 디펜던시가 걸린 거는 이제 다른 장비나 다른 OS에서 테스트하는 게 이제 편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앵글 퍼징 하실 때 도구는 그냥 네, 대부분 거의 개발을 해서 하는 편이고요. 앵글 퍼징 타겟은 이게 같은 질문이구나. 네, 대부분 다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크롬만 지금 현재 GPU 프로세스가 렌더러 프로세스보다 더 높은 권한이고, 이제 신정훈 연구원님이 연구하신 자료를 보니까 사파리에서는 같은 렌더러 안에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익스플로잇을 하실 때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이제 익스플로잇을 한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파이어폭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퍼징을 이제 크롬에서 JS 코드로 생성하고 뭐 C++ 코드 생성해서 하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는 둘 다 사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버그 나오는 스타일은 당연히 C++ 빌드 했을 때가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혹시 질문 더 없으시면은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